4년 전 엄마 가게에 들린 현우는 혜인에게 요즘 애들한테 유행하는 인기템인 딸기맛 쭈쭈바를 먹어보자고 합니다. 쭈쭈바를 처음 먹어본 혜인은 맛이 달콤하고 벚꽃 향기가 나고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완전 내 뇌를 흔든다며 마치 쭈쭈바가 립글로우가 되어 코랄 핑크색 딸기 맛으로 내 혀를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현우가 코랄 뭐라고? 라고 말하며 혹시 어렸을 때 안 먹어봤냐며 엄마가 안 사줬냐고 묻자 혜인은 안 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우가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맨날 티셔츠도 구멍난 옷만 입고 다니고 그렇게 생활이 힘드냐고 묻자 혜인은 그런 거 아니라며 가격 알면 깜짝 놀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현우는 괜찮다며 나도 동묘에서 옷 사봤는데 2,000원에도 퀄리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실로 돌아온 혜인은 멧돼지가 돌진할 때 4년 전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현우가 멧돼지를 잡은 후 혜인에게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한편 모슬이는 혜인 엄마한테 무속인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모슬이가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혜인 엄마는 무속인이 말하는 걸 믿는데 무속인이 홍만대 회장님이 수렵을 하면 위험했다고 했다며 회장님을 빨리 쉬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이 실제로 혜인에게 일어난 것도 혜인 엄마 선아가 알게 되자 더욱더 무속 신앙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나와 뭔가 의심스러웠던 현우는 산을 수색하고 누군가가 철장을 끊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홍 회장님이 직접 CCTV를 보며 누가 그랬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찾긴 찾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홍 회장 첫째 아들인 홍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홍 회장님은 범석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파토가 난 후 은성은 퀸즈 타워를 보며 오늘도 각성을 합니다. 은성은 퀸즈 그룹을 꼭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인에게 전화를 걸어 헤르만 회장과 약속을 잡았다며 얘기하자 혜인이 좋아합니다. 한편 범준과 현우는 범석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범석은 수렵장에 갔었다고 자백합니다. 범준은 그 일 때문에 혜인이가 죽을 뻔했다고 하자 범석은 자기 자식이든 그렇게 챙기면서 내가 누명을 쓰고 쫓겨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조망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냥 간 이유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모슬이 여사가 아버지를 못 만나게 했다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돌아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범준은 집에 와 모슬이 여사에게 혹시 형이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 묻자 모 여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모 여사는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냐면서 범석이 자기 자리를 뺏기고 오랫동안 칼 갈고 있기에 형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한편 현태는 현우가 이혼하면 이제 백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선이가 현태에게 우리 같이 서울에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서울에 간 미선이 현우 몰래 혜인을 만납니다. 미선은 혜인에게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만 합니다. 이때 비서가 헤르만 회장과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하자 혜인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 모습을 본 미선은 아직 할 말을 못했다며 못다한 말 문자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혜인은 헤르만을 만나러 갔는데 헤르만이 약속을 펑크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현우도 비서에게 혜인이 은성을 만난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님과 형님이 홍혜인 사장님을 만나러 왔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에 놀라는 현우. 그리고 그 시각 미선은 혜인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문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유유. 그리고 현태를 보며 보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동 면발과 함께 긴장하는 현태. 그리고 놀란 현우가 급히 전화를 찾고 미선이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 합니다. 그 시각 현우는 급히 미선이 누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선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선 전화로 현우에게 전화가 옵니다. 미선은 현우에게 따지려 하자
현우는 혜인에게 아예 이혼 얘기도 안 꺼냈고 이혼 생각도 없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 한 발 늦은 현우가 미선이 혜인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혜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혜인의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혜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며 혜인을 기다립니다. 이때 차가 들어옵니다. 혜인이 술을 많이 마셔 취했습니다. 은성은 혜인에게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이유는 헤르만 회장이 내일 다시 약속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우가 혜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현우의 눈은 계속 혜인의 가방만 봅니다. 결국 가방 안을 본 현우는 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우가 전화기 어딨냐고 하자 혜인은 차에 있나? 합니다. 그래서 현우가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가려는데 혜인의 옷주머니에 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폰을 켭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문자를 확인하려는데 현우가 혜인의 두 손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 혜인은 심쿵합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간 현우는 혜인의 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혜인이 씻을 때 방에 몰래 들어온 현우, 폰을 켰지만 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현우는 설마 하며 그 1031 번호를 눌러봅니다. 그러자 비번이 풀립니다. 그래서 바로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문자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려는데 혜인에게 걸립니다. 혜인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현우는 잠이 와서 그런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혜인이 그럼 여기 와서 잠깐 얘기하자고 하니 현우가 즐겁을 하며 아니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쉬는 게 좋겠다며 내가 생각이 짧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자 혜인이 나가는 현우를 보며 이렇게 나를 위한다며 같은 도망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우가 납득이와 같은 성격의 양기를 만나 문자 삭제한 건 잘 클리어했는데 이상하게 혜인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니 양기는 드라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연기하다 눈 맞아서 결혼까지 한 손혜진 하고 사랑의 불시착 못 봤냐며 너도 그런 케이스 아닌 거냐고 합니다. 그러자 현우는 절대 아니라며 설령 윤은성이랑 뭘 하든 말든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양기는 내가 널 모를 것 같냐며 지금 보라고 뭘 굽고 있는지 그러면서 안 되겠다며 이 형이 너를 위해서 좋아하는 척 진짜 연기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혜인과 헤르만이 만납니다. 헤르만이 자기가 유리하게 계약을 맺으려 하지만 은성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던 헤르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혜인에게 알려주고 혜인은 그 사실을 이용해 헤르만이 유리하지 못하게 공평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은성은 이익을 위해선 기본적 배신은 필수입니다. 한편 현우가 저녁을 먹고 집에 가면서 혜인에게 주려고 땅콩빵을 삽니다. 양기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이러면 진짜 혜인이를 사랑하게 될 거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혜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당신 좋아할 기쁜 소식이라고 써있자 양기가 이건 유언장 고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현우가 그건 아닐 거라고 말은 하지만 몸은 기쁨에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쁜 소식의 우편물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니 유언장이 아니고 혜인의 병을 치료해 보겠다는 우편물이었습니다. 치료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놀라는 현우. 그래서 양기가 조언을 해줍니다. 부유하고 안전한 이별이 안 된다면 윤은성이랑 혜인이 잘 돼서 위자료라도 챙기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현우는 그건 안 된다며 걔는 그냥 기분이 나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수철은 엄마만 믿고 은성에게 리조트 투자 좀 부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성은 건성으로 듣기만 합니다. 한편 선아는 그레이스고를 완전 믿습니다. 그래서 은성 뒷조사를 시켰는데 은성이 완전 부호들하고 인맥이 좋다며 어떤 투자를 하던 100% 성공이라고 합니다. 놀라는 선아.
이때다 싶어 그레이스고는 혜인의 사주가 평생 형제들 잡아먹는 상이라며 수철이 투자건에 대해 아예 은성이 생각도 안 한다며 혜인이 방해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아가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후 그레이스고와 은성이 만납니다. 그들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바로 퀸즈 그룹을 먹는 것. 그 시각 선아는 혜인을 만납니다. 화가 난 선아는 은성에게 너가 무슨 말을 했기에 수철이 얘기를 듣는 척도 안 하냐면서 왜? 네가 밀리면 퀸즈 못 받을까봐? 라며 혜인을 나무랍니다. 혜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말하자 선아는 말이 된다며 너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정신이 혼미해진 혜인이 쓰러지려고 하자 이 모습을 본 현우가 혜인을 부축합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자 화가 난 선아가 집을 나가 버립니다. 결국 현우는 집에다 너 아픈 거 얘기하자며 꼭 너가 가진 거 다 움켜줘야겠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혜인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가족이 놀랄까봐 그런다며 치료받기로 했으니 지금은 알릴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날 용두리의 현우 아빠 백두가는 이장 선거를 위해 박차를 다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박석훈에게 밀리며 이장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이때 마을 회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혜인.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여론이 다시 백두간에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 현우 엄마 봉혜가 혜인이가 용두리에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 시각 혜인은 현우 방에 들려봅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여는데 mp3가 있습니다. 이 mp3는 고등학교 때 혜인이가 쓰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려 하는데 그만 mp3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현우가 용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혜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혜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우가 혜인을 찾아냅니다. 혜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우가 혜인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사회가 끝이 납니다. 오해는 지우와 베이가 먹는 젤리를 먹으면서 신맛, 짠맛, 단맛, 토맛 같은 별의별 맛을 느끼면서 다음 회를 보자고요. 와, 진짜 사과 맛, 청사과 맛 같은데?